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역시 미용 성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유익한 정보 드리는 닥터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닥터진한테 광대 축소나 사각턱 등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문의해주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의사가 자신이 잘 하지 않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주제넘고 경솔한 짓이라고 생각해왔고, 닥터진이 이 수술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면 윤곽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은 사실 전혀 없었어요. 오늘의 안면 윤곽에 대한 영상도 이 수술은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사를 같이 한번 볼게요. 두개골 절개 의료가실 성형외과 의사가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 올해 1월 17일자 기사네요. 수술 도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장두봉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38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환자 B씨를 대상으로 광대 축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A씨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B씨의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했고,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뼈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 20분 동안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 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라니 끔찍하다, 의식을 잃으면 바로 대형병원에 보냈어야지, 공탁을 했어도 법의 심판은 그러면 안 되지 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 원장님이 어떤 부분은 불가항력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잘못한 거고 판결이 솜방망이네 아니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단지 오늘 닥터진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대 축소나 사각턱 축소 등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에 연예인들이 막 양악수술하고 나서 달라진 얼굴로 깜짝하고 나오고 하는 바람에 마치 양악수술이 미용수술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게 되었고, 병원들도 마구잡이로 양악수술을 권하고 광고하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연예인 모델 협찬 수술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양악수술은 아간면 기형인 분들이 수개월간에 걸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었죠. 예전에 저희 병원에 근무했었던 스튜어디스 출신 실장님 한 분도 이 부정기압 때문에 양악수술을 했다가 과다출혈로 중환자실에서 한 2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온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 양악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양악수술은 이 안면윤곽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수술이고 훨씬 위험하고 힘든 수술이긴 하지만요. 닥터진 생각으로는 이 광대 축소, 사각턱 등의 안면윤곽 수술 역시 선천적 기형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1차적인 수술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미용적 목적으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수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우리가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안면 윤곽에 대해서 완전히 돌려깎기 하고 싶어요. 얼굴형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윤곽 수술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댓글들을 보게 될 때면 여러분들이 이 안면 윤곽 수술을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좀 많이 염려가 되곤 해요. 물론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하지만 이 안면 윤곽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은 쌍꺼풀이 풀리거나 코에 염증이 생기고 삐뚤어지고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작용이거든요. 안면 윤곽 수술 시에 이런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해주는 병원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부작용의 확률은 극히 낮은 거다. 의사가 경험이 없고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쌍꺼풀 하다가 코 성형 하다가 의사가 수술을 실수한다고 해서 환자가 사망하진 않잖아요. 눈, 코는 다른 병원 가서라도 다시 하면 나아질 수 있지만 이런 사고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필러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부작용 엄청 심한 것처럼 한바탕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지만 정작 필러 맞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앞길이 창창한 후배 의사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같은 의사로서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길이 더 창창한 젊은 분이 이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이 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면윤곽에 대해서 다소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광고, 홍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병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안면윤곽에 대해서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요, 성형 후기로 가장한 유튜브 영상 넘쳐나고요. 기껏해야 피부 처짐이나 불만족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과다출혈, 사망 같은 이 기사 같은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건 과장도 아니고 조장도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간혹 닥터진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광대도 깎고 안면윤곽 좀 하면 나아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물어봐요. 혹시 아이돌이나 연예인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얼굴로 먹고 사는 일 하실 거 아니면 괜히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요. 안면윤곽 수술이 잘 되면 효과가 좋을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수술대에 올랐다가 운명을 달리한 분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닥터진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전엔 거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저희 병원 관할 보건소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불법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불법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보건소 분들이 실사도 다녀가셨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그러셨어요. 최근에는 원장이 유튜브 하면서 병원명을 얘기 안 해준다, 이런 어이없는 민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그래, 닥터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생겨나요. 닥터진이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게 몹시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관할 시민들 건강 챙기시느라 보건소 분들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으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시도록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다른 방해가 있더라도 닥터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많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닥터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힘내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